결혼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도 불륜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60대 아내들은 남편의 작은 변화만 봐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확실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63세 김순자 씨는 결혼 38년 만에 남편의 불륜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순자 씨는 남편이 실제로 바람을 피우기 3개월 전부터 이미 낌새를 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가지 변화가 겹치면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작은 변화도 눈에 안 들어올 리가 없죠. 김순자 씨의 말입니다. 도대체 김순자 씨는 어떤 신호들을 통해 남편의 바람기를 눈치챈 걸까요? 그리고 다른 60대 아내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60대 이상 남성의 불륜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상담센터 조사에 따르면 불륜 상담을 받는 부부 중 35%가 50대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대 남성의 불륜 문제였습니다. 가족상담 전문가 박미영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년 남성의 불륜은 젊은 남성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더 계획적이고 은밀하지만 동시에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한 습관적 행동 때문에 아내들이 더 쉽게 눈치챌 수 있는 모순적인 면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불륜에는 몇 가지 뚜렷한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남편을 속속들이 아는 아내들은 이런 패턴을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단순한 의심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로 남편의 불륜을 경험한 60대 아내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중년 남성 불륜의 확실한 신호들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38년 동안 성실한 가정주부로 살았고 남편 역시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59세가 되던 해 미묘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휴대폰이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데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갑자기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자고요. 김순자 씨가 이상하게 여긴 두 번째 변화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옷은 제가 다 사줬는데 갑자기 혼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요. 머리도 자주 하러 다니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변화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갑자기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졌다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평소에는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에 왔는데 8시, 9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다면서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신호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감정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했던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했어? 힘들지 않아?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온화해졌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김순자 씨는 또 남편이 갑자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것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38년 동안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할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쉬어라고 하면서 마사지까지 해주려고 하고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갑자기 이럴까 싶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의 문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 문자가 왔는데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이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죠. 정말 뭔가 있구나라고요. 김순자 씨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다른 60대 아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61세 박영희 씨는 남편의 새로운 취미를 통해 불륜을 눈치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춤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요.
그래서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댄스 학원에서 만난 여자 때문이었어요. 박영희 씨가 의심을 시작한 이유는 남편의 설명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친구가 권해서라고 하고 또 나중에는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계속 바뀌니까 이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댄스복을 혼자 사온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양말 하나도 혼자 못 사던 사람이 갑자기 댄스복을 사온 거예요. 그것도 꽤 비싼 걸로요. 누가 골라줬냐고 물어봤더니 학원 선생님이 추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최순덕 씨는 남편의 경제관념 변화로 불륜을 눈치챘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커피 한 잔도 아까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끔은 좋은 곳에서 밥도 먹어야 한다면서 혼자 비싼 식당에 가기 시작했어요. 최순덕 씨는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보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50만 원, 60만 원씩 쓰기 시작했어요. 내역을 보니까 꽃집, 카페, 레스토랑 이런 곳들이더라고요. 누구랑 갔냐고 물어봤더니 사업 관계로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67세 한말순 씨는 남편의 운동 습관 변화를 통해 알아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생 운동이라고는 TV 리모컨 누르는 것뿐이던 사람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67세에 갑자기 몸 만들기를 하겠다는 게 이상했어요. 한말순 씨가 더욱 의심스러워한 것은 남편이 운동복까지 새로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로요. 거기다가 운동 후에 꼭 샤워를 하고 와서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샤워했는데 왜 또 하냐고 물어봤더니 습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담들을 종합해보면 60대 남성의 불륜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습관이나 성격이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친절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평소보다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모 관리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갑자기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입니다. 상대방을 만날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 활동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돈을 많이 쓰거나 쓰는 곳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이영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년 남성의 불륜은 젊은 남성보다 더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눈을 완전히 속이기는 어려워요.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들통나게 되죠.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경험이 풍부한 60대 아내들이 말하는 확실한 체크 포인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신호, 휴대폰 사용 패턴의 변화입니다. 69세 정말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휴대폰을 귀찮아하던 남편이 갑자기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휴대폰 관련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다른 방에 두기, 화장실이나 목욕탕에도 가져가기, 잠들 때 베개 밑이나 손 닿는 곳에 두기, 전화나 문자가 오면 즉시 확인하거나 다른 곳에서 받기, 평소보다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기 등입니다. 64세 김복순 씨는 남편의 휴대폰 잠금 설정 변화로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휴대폰에 잠금을 안 해놓던 사람이 갑자기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요. 왜 비밀번호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보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보안에 대해 관심도 없었거든요. 두 번째 확실한 신호, 일정과 행동 패턴의 변화입니다. 66세 윤순덕 씨의 경험담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동창 모임이 많아졌다면서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돌아와서 동창들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만나면 누구 봤다, 뭔 이야기했다 다 얘기했는데요. 일정 관련 주의할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약속들, 구체적이지 않은 일정 설명 모임, 약속 등 애매한 표현,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거나 일찍 나가기, 주말 약속이 갑자기 많아지기, 출장이나 회식이 이전보다 늘어나기 등입니다. 세 번째 확실한 신호, 금전 사용 패턴의 변화입니다. 62세 이순희 씨는 가계부를 쓰는 습관 덕분에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용돈을 쓰던 남편이 갑자기 50만 원, 60만 원씩 쓰기 시작했어요. 뭘 샀냐고 물어봐도 이것저것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순희 씨가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의심스러운 곳들이 많았습니다. 꽃집, 액세서리샵, 비싼 카페, 호텔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돈을 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에는 꽃도 없고 저한테 준 선물도 없고 함께 간 카페나 레스토랑도 없었어요. 금전 관련 주의할 신호들은 용돈 사용량 급증, 카드 내역에 나타나는 의심스러운 장소들 꽃집, 선물 가게, 고급 레스토랑 등 현금 사용 증가, 가계부나 영수증 숨기기, 새로운 카드 발급 등입니다. 네 번째 확실한 신호, 신체적 변화와 외모 관리입니다. 68세 박정순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보고 의심했습니다. 평생 살찌는 걸 신경 안 쓰던 남편이 갑자기 건강을 위해 살을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시작하고 옷도 젊은 스타일로 사고 68세에 갑자기 꽃미남이 되려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외모 관리 관련 신호들은 급작스러운 다이어트나 운동 시작, 헤어스타일 변화, 새로운 스타일의 옷 구입, 향수나 화장품 사용 시작, 치아 치료나 성형 관심 등입니다. 다섯 번째 확실한 신호, 감정 표현과 부부관계의 변화입니다. 70세 최영자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했어? 어디 아픈 데 없어? 라고 자주 물어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말은 많이 걸어오는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부간의 스킨십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감정 표현 관련 신호들은 과도하게 친절해지기, 죄책감으로 인한 과도한 관심, 반대로 거리감 느껴지기, 부부 간 스킨십 변화, 평소와 다른 말투나 표현 사용 등입니다. 여섯 번째 확실한 신호,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 생기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아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나이에 맞지 않는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65세 한영순 씨의 경험담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요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몸 쓰는 운동은 싫어하던 사람이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요가 강사가 젊은 여자였어요. 새로운 관심사 관련 신호들은 나이에 맞지 않는 취미 시작, 혼자만 할 수 있는 활동 선호, 새로운 취미에 대한 과도한 투자, 취미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기, 취미 활동 후 기분이 특별히 좋아 보이기 등입니다. 가족관계 전문가 조미영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때는 단순한 변화일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충분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그리고 확인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방법,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확인입니다. 63세 김순자 씨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직접 추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확인해 보세요.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 새로 생긴 취미 어때? 이런 식으로요. 김순자 씨는 남편의 답변에서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날에 다시 물어봤을 때 답변이 바뀌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또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어디서 만났어? 뭘 먹었어? 누가 왔었어?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애매하거나 피하려 하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확인 방법, 간접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67세 정순덕 씨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궁하기보다는 작은 증거들을 모아봤어요. 영수증, 카드 내역, 옷에 묻은 냄새, 차 안에 떨어진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요. 정순덕 씨가 발견한 결정적 증거는 남편 옷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향수를 안 썼는데 어느 날부터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쓰는 향수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어요. 세 번째 확인 방법, 행동 패턴 관찰하기입니다. 65세 윤복순 씨는 남편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남편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들어와서 기분이 어떤지 이런 걸 다 기록해뒀어요. 윤복순 씨는 또 남편의 거짓말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남편이 김 사장이랑 만났다고 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김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당황하면서 언제 김 사장 얘기했지? 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확인 방법, 주변 사람들을 통한 정보 수집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69세 최말순 씨의 경험담입니다. 남편 친구 부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 요즘 모임 많이 나간다고 했더니 우리 남편은 요즘 모임 없다고 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죠.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소문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은근히 물어보고 절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오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확인된 후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처 방법,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대화하기입니다. 김순자 씨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섣불리 추궁하면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져서 숨길 수 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설명해달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야 남편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처 방법, 전문가 상담받기입니다. 정순덕 씨는 가족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가와 상담했어요.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언받았어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고 감정적인 대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처 방법,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결정하기입니다. 윤복순 씨는 남편과 관계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완전히 관계를 끊고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이었어요. 반면 최말순 씨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죠. 지금은 혼자 살지만 마음은 더 편해요. 가족상담 전문가 이미경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중년 부부의 불륜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실수일 수도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또한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든 안 하든 자신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계속 의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륜을 경험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 꾸준한 소통과 관심 유지하기입니다. 결혼 42년째인 71세 송순이 할머니와 73세 송영철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은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치워두고 오직 둘이서만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송순이 할머니의 말입니다. 송영철 할아버지도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빨리 해결할 수 있고요. 이 부부는 또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보입니다.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바둑은 어땠어? 누구를 이겼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남편도 제가 하는 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요. 두 번째 예방법, 함께하는 시간과 활동 늘리기입니다. 68세 박정희 할머니와 70세 박상철 할아버지 부부는 은퇴 후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함께 산에 가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대화도 늘어나고 관계도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산에 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져요. 집에서는 각자 할 일이 있어서 대화가 적었는데 산에서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예방법,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하기입니다. 74세 최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어도 남편에게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할머니는 또 남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머리를 자르고 오면 멋있다고 하고 새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예방법, 부부만의 특별한 시간 만들기입니다. 66세 한복순 할머니와 68세 한영철 할아버지는 매월 데이트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둘이서만 외식을 해요. 그것도 평소에 안 가던 곳으로요. 그날만큼은 집안일, 자식 걱정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오직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해요. 이런 특별한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설렘과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여전히 연인이라는 느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다섯 번째 예방법, 개인의 성장과 매력 유지하기입니다. 72세 윤말순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자신을 가꾸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할머니는 60세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니까 남편과 나눌 이야기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더 자신감이 생겼고요. 또한 중년 부부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무관심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권태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자극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변화의 시기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가 있을 때 위험합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김영희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중년 부부의 불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개별성과 함께함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너무 붙어서 살아도 답답하고 너무 따로 살아도 멀어져요. 각자의 개성과 관심사는 존중하면서도 부부로서 함께하는 시간과 활동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불륜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67세 정순자 할머니와 69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 불륜 위기를 겪었지만 현재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 관계의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그걸 하나씩 고쳐나갔어요. 정순자 할머니의 말입니다. 정영수 할아버지도 큰 실수를 했지만 그 덕분에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렸어요. 위기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실천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진솔한 대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외출하기, 서로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정기적으로 부부 상담 받기, 서로에 대한 감사함 표현하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신 분들의 공통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섣부른 판단보다는 충분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만으로 관계를 파괴하거나 반대로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외면하는 건 모두 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하든 이별하든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과 조언이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평소 부부관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대화로 해결했어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분하게 접근하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인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체크해보세요. 휴대폰 사용 패턴, 일정과 행동의 변화, 금전 사용 패턴, 외모 관리, 감정 표현의 변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개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추궁하지 마세요. 잘못된 의심은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상담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지금 별다른 문제 없이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세요. 매일 저녁 30분이라도 TV를 끄고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산책, 영화 관람, 쇼핑, 카페 가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배우자의 작은 변화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머리를 자르고 왔을 때, 멋있다, 예쁘다라고 말해주세요. 무엇보다 자신도 계속 성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결혼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부부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단, 개인적인 내용은 조심스럽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년 해로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의 특별한 비결과 지혜에 대한 감동적인 내용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를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 서로를 신뢰하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배우자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씀해보세요. 감사합니다.